도토의 이야기 나라. 금화 넷잎. 먼 옛날 유럽에는 미멈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미멈은 비옥하고 넓은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도시 사람들 모두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미멈을 부러워했고, 다른 도시 사람들은 모두가 미멈으로 이사를 해 살고 싶어 했어요. 내가 시장이 된 후에 잘 살게 되었으니 모두가 내 덕이라고 생각하겠지? 미멈시의 시장님은 시를 잘 관리하긴 했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미멈시가 잘 살게 되자 그것이 모두 자신이 시를 잘 운영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죠. 시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것을 남겨놓아야 될 텐데 시청 앞 광장에 금으로 된 동상이나 하나 만들어 두어야겠다. 시장님은 자신이 시장으로 있는 동안 풍성해진 도시가 자신의 덕임을 후세에도 뽐내기 위해 자신만을 위한 기념물을 만들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청 앞 광장에 커다란 자신의 동상을 세워놓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미멈시에는 그만한 동상을 만들 돈이 없었어요. 궁리를 하던 끝에 시장님은 그 도시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헤리치라는 사람을 찾아갔죠. 여보시오, 헤리치. 당신이 우리 도시에서 가장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소만 이번에 시청광장에 나의 동상을 세우는데 돈을 좀 내주었으면 좋겠소. 시장님은 돈이 많은 헤리치에게 동상을 만들 돈을 기부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시장님같이 훌륭한 분의 동상을 만드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요즘 저도 사정이 안 좋아서 그만한 돈은 없습니다. 헤리치는 사실 금고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장님에게 돈을 주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했죠.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동상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라니 그것이 무엇이요? 돈은 없지만 좋은 방법이 있다는 헤리치의 말에 시장님은 귀가 솔깃했어요. 사람들이 하루 일을 하고 받는 품삯을 금화 2잎에서 4잎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헤리치는 뜻밖에도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품삯을 올리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품삯을 올리는 것과 동상 건립을 위한 돈을 마련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단 말이오? 지금은 일꾼들이 금화 2잎을 받으면 세금으로 반잎만큼만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품삯을 일제히 4잎으로 올린 다음 세금으로는 금화 2잎씩을 내게 하는 겁니다. 일꾼들은 금화 4잎을 받는 데다 세금을 내고도 어쨌든 금화 1잎 반에서 2잎으로 수입이 늘어나니 좋아할 것 아닙니까? 헤리치는 도시 사람들이 하루 일을 하고 받는 돈을 법으로 정해 2배로 오르게 한 다음 거기에 세금을 더 높게 붙인다면 세금이 늘어나고 그 세금으로 시장님의 황금 동상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듣고 보니 좋은 제안 같습니다만 일꾼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품삯을 올리는 것에 반대를 하지 않겠소? 특히 우리 시에서 목소리가 큰 부자들이 반대를 할 것 같소만 헤리치 당신도 반대를 할 입장이 아니오? 시장님은 하루 품삯을 올리라고 하면 품삯을 주게 되는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걱정을 했죠.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같이 큰 부자들은 많은 땅을 갖고 있지만 사실 직접 경작을 하기보다는 주로 땅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아 돈을 벌고 있습니다. 공장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 대신 기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직접 품삯을 줄 일은 거의 없답니다.
헤리치는 도시 주변에 많은 땅을 사들여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아 큰 돈을 번 사람이었어요. 그 후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물건들을 되팔아서 돈을 버는 일도 하고 있었죠. 따라서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 올라가더라도 헤리치가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줄 일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돈이 늘지 않았어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죠. 시장님이 품삯을 2배로 올리더라도 다른 부자들과 함께 찬성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좋소. 그럼 다음 달부터 도시 내 일꾼들의 품삯을 2배로 올리고 만약 그것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두 잡아가두는 법을 만들도록 하겠소. 시장님은 헤리치의 말대로 도시 내 일꾼들의 품삯을 일제히 2배로 올린다는 법을 공표했어요. 그리고 하루 일당인 금화 4닙 중에서 2닙을 세금으로 거둔다는 것도 함께 발표했죠. 미멈시의 일꾼들은 하루 일당이 2배로 오르자 처음에는 무척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일당이 2배로 오르고 난 후 몇 달이 지나가자 도시에는 조금씩 이상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브라운 할아버지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당근 농장을 하는 이웃의 브라운 할아버지를 거리에서 만난 꼬마 케빈이 할아버지의 기운 없는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케빈이구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 절반을 내쫓을 수밖에 없게 되어 그런 거란다. 꼬마 아이 케빈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브라운 할아버지의 당근 농장은 도시 내에서 가장 맛있고 싱싱한 당근을 재배하는 농장이었고 그로 인해 인기가 아주 많았죠. 망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째서요? 당근이 잘 안 팔리나요? 꼬마 케빈이 물었어요. 아니, 당근은 예전과 같이 잘 팔리고 있지. 그렇지만 어쩔 수 없게 되었단다. 할아버지는 미멈시의 시장님이 일꾼들의 하루 품삯을 2배로 올리는 법을 발표한 이후 어쩔 수 없이 가족같이 지내던 일꾼의 절반을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일꾼들에게 주어야 할 돈은 2배로 늘어났지만 당근값을 2배로 올려받을 수도 없고 당근이 2배로 많이 생산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농장이 문을 닫지 않으려면 일꾼의 수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었죠. 시장님께 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요. 글쎄다. 시장님은 온통 동상을 만드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우리 의견을 들어줄지 모르겠다. 미멈시에 일어난 변화는 브라운 할아버지의 당근 농장에서처럼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자 당근 같은 것을 사 먹지도 못했고 기존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일꾼들은 수입이 조금 늘어났다고 당근을 더 사 먹지도 않으니 브라운 할아버지의 당근 농장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일꾼의 수를 점점 더 줄여나갈 수밖에 없었죠. 당근이 점점 더 안 팔리니 창고에 있던 당근들도 썩어나가고 일꾼들의 수도 더 줄여야만 한단다. 결국 이웃집의 브라운 할아버지는 얼마 후 당근 농장의 문을 닫아야만 했어요. 브라운 할아버지의 당근은 헤리치 같은 부자들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곳이었는데 당근 농장이 문을 닫자 부자들도 땅을 빌려주는 값을 받지 못해 수입이 줄어만 갔죠. 이상하네. 내가 원하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헤리치는 시장에게 잘 보이려고 한 자신의 말에 후회가 밀려왔어요. 사람들의 하루 품삯을 2배로 올리기만 하면 시장은 동상을 세울 수 있고 자신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만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의 수입도 줄어든 것이었죠. 헤리치,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동상을 세우려면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한데 거치는 세금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 시장님의 말이 맞았어요. 브라운 할아버지 농장에서처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도시를 떠나고 나니 그만큼 일을 하는 사람도 줄었고 거치는 세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미멈시는 어느새 나라 안에서 가장 가난하고 사람들이 없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품삯을 올려주기만 하면 인기도 얻고 자신의 목적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시장님은 뒤늦게 헤리치의 꾀에 빠진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머지않아 미멈시는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의 도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한 시장님과 헤리치 역시 사막과 같은 미멈시를 떠나 이곳저곳을 떠도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답니다.